네,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결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인질의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연대를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확전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그 여파가 글로벌 경제에 쇼크를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내고 한국 에이펙 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웅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 모시고 관련 사항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벌써 열흘째가 됐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상당히 긴장하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전쟁 양상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겠지만 어떻게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앞으로의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 일단 전쟁 상황이 이스라엘 영토 주변 가자 지구로 국한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것이 헤즈볼라를 넘어서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로 가는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당사자들은 전부 다 이제 말은 굉장히 거칠게 하지만은 내심 봤을 때는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서로가. 예, 서로가 원하지는 않아요. 다 원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하겠다. 이 정도의 현재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내일 현지 시간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텔아비브로 가는데 위험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전쟁 일촉즉발 상황에서 간다는 것은 뭔가 외교적 노력에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있나 하는 그런 기대도 좀 갖게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네. 확전을 방지하는 것 같아요.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여기에 뛰어들면은 그럼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확전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마스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계속 전투를 해가지고 뭐 이제 섬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사실은 중동 전문가들은 완전히 섬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가자 지구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지금 하마스가 다 지배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양태는 좀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이 이번 전쟁의 단기적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가서 과연 어떤 양상으로 전 상황이 바뀔지 결국은 이 전쟁이 이란의 개입 여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확전이 된다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게 국제 유가 아니겠어요? 네. 초기에 전쟁에서 이렇게 뛰었다가 지금 조금 안정되는 듯한 조짐인데 국제 유가도 그런 급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국제 유가가 굉장히 뭐 올라서 100달러가 넘고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은 결국은 이란과의 전면전을 상정을 한 것이고요. 이란과의 전면전이 상정되면은 이제 일단 이란의 어떤 석유 생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쪽 걸프 지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개입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일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국제 유가 이제 상당히 불안한 상황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글로벌 증시도 뭔가 조금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조금은 긴장감이 조금 덜한 것. 혹시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양상을 너무 과소평가는 아닌가? 글로벌 세계 증시,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주요 선진국의 증시가 저는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재까지의 제한적인 어떤 그런 전쟁 상황에서는 현재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이는 뭔가 증시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앞으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나 시리아의 개입 여부,
두 번째 가자 지구에서 지상군이 투입됐을 때의 어떤 전투 양상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국제전이 되느냐 마느냐 이란과 시리아의 개입이고요. 오히려 가자 지구 내에서 만약에 지상군의 투입 이후에 계속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글로벌 증시라든가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주변국 이란과 시리아의 개입이 없이 그 가자 지구에 국한이 된다면 네네. 비록 전쟁이 오래 가더라도 국제 유가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예. 지금 뉴욕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지정학적 위기보다는 미국 국채 금리에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상당히 또 특히 장기 금리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이자율 국채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현재 전략적 목표는 결국은 이 전쟁을 가자 지구 내에서 묶어두는 것. 예, 이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미국 금리 영향을 증시가 직접 봤는데 미국 금리 지금 얼마나 더 인상될까 다 인상이 끝났나 하는 여러 가지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미국 정부의 그 금리 FRB 연준의 금리 정책 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리는 이제 사실은 FRB의 금리 정책은 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노동시장이라든가 그밖에 뭐 물가 지수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이제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니까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그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지하거나 올라가는 것인데 사실은 연말까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더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다라고 사실 당초 예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좀 안정돼 있다고 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페드도 일단은 그냥 계속 두고 보는 상황에서 여기서 크게 이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 수준을 보면서 좀 지켜볼 거다. 네네. 그러나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 통화 정책을 예상을 했고요. 자,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직전에 현재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에 앞서서 코로나 팬데믹 많은 걸 겪으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에 많은 충격 변화가 좀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는 아직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는데 이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취약도, 위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급망 자체가 그냥 멈춰버리게 되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은 사실은 지났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배가 없다든가 뭐 이제 물건을 하약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든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 미중 경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공급망 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전쟁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계속 이제 공급망에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서비스가 다 복원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빨리 복원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측에서 공급 측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쉽게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팬데믹이 한번 닥치는 바람에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다음에 각국 정부가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엄청 샀죠. 2021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구 소비재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에는 또 이제 안 사죠. 그래서 모든 이러한 그 상품이라든가 내구 소비재라든가 이런 반도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의 그 시기가 일치화가 돼 버렸어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예, 전 세계가 일초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시간이 한참 좀 지나야지 다시 또 어디는 좀 빨리 하고 좀 느리고 해가지고 스무딩 아웃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요가 올라갔다 다시 또 쭉 떨어지고 한참 동안 몇 년간 또 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밑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조금 부진한 상황. 예, 부진한 상황이고 이것이 옛날 같았으면은 어느 한 부분에서는 또 수요가 다시 올라오고 다른 부분은 조금 더 걸리고 6개월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싱크로나이제이션, 수요가 동조화가 수요가 동조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네. 예, 이것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수요의 국가 간의 어떤 동조화 현상 그리고 글로벌 공방이 멈춘 건 아니지만 비용이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기업들로서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비용 증가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네요. 이게. 그걸 지금 다 전가를 하고 있죠. 소비자 가격으로. 예, 전가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어느 일부 산업, 일부 기업들은요, 거의 뭐 10년치를 다 벌어놨다 뭐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해운이라든가. 해운. 예, 엄청나게 많이 벌어놨는데 현재 그것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남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다시 이제 그 공급망 재조정하고 재고도 재조정하고 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반등이 안 됩니다. 이제 강하게 지금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 올해 굉장히 낮은 초저성장을 겪고 있는 것도 그와 조금 영향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부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조금 특별히 좀 더 타격을 받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충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 경제, 우리 한국이 그런 글로벌 경제 쇼크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체제적인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현재 많이 남아 있지 않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확장적인 정책을 써서 이제 일단 경제를 살려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여력이 많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 참 좀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의 잠재 성장률보다 이제 훨씬 못 미치는 한 1.4%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짝 경제 침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얕은 경기 침체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서 현재 IMF는 2.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숫자가 달성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한 잠재 성장률 정도의 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침체에서 살짝 벗어나는 이제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네. 그 재정 여력이 우리가 조금 상당히 지금 어떤 감당하기가 좀 충분치 않은 그런 생각이 좀 걱정스럽게 이제 보시네요. 사실 뭐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정 당국이 굉장히 아주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아주 대규모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강하게 회복되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아까 IMF 경제 전망대로라면 2.2% 정도 이거는 잠재 성장률 수준 정도다. 그거는 이제 순전히 이제 해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요인. 외국 대외 경제 환경이 더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도 회복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좀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조금 좀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좀 약간 좀 어려운 턴으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공급망과 비슷한 이슈입니다만은 우리가 미중 갈등 보면서 이 경제와 안보 정말 거의 하나 같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경제 전략 기본 방향이랄까 그건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 안보는 기본적으로 안보적 이슈입니다. 안보입니다. 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안보.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제도 안보를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의 국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국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그 나라들과의 어떤 기본적인 그 협력의 기본적인 그 역량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운영 체계, 대통령실의 조직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안보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경제 안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조직이나 시스템은 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됩니까? 경제 안보를 이제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그 국가안보실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경제 안보가 안보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옳은 방향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대외 경제 전체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부 전략을 보다 촘촘하게 세워가지고 각 지역과의 어떤 그런 균형 잡힌 그런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 이것을 좀 힘있게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의 어떤 경제 안보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좀 걱정스럽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중국과의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특유한 현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현재 그렇습니다. 다만 동남아만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동남아와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경제 협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우회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의 우회 전략? 예, 우회 전략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현재 리밸런싱을 위해서 차이나 플러스 원, 차이나 플러스 투를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로 통계적인 지수로 나타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특별히 다른 선진국의 중국과의 관계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중국과의 관계가 더 너무 소원해진다거나 관계가 더 줄어든다 그러진 않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양국 간의 여러 가지 그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자극이 될 만한 불필요한 언사라든가 불필요한 행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세심하게 조절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에도 어떤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조금 빨리 회복돼야만 우리 경제도 조금 회복세가 빨라질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많이 있죠. 중국 경제 상황을 볼 때. 예, 좀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은 현재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는 뭐 5%대, 내년에는 한 4%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상당히 지금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측면을 보더라도 중국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다른 나라하고의 지금 6% 7% 성장하는 동남아나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의 경제 협력을 확대를 해야 우리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에서는 우리가 좀 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이 조금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태국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RCEP을 또 많이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인도와의 협력을 좀 더 좀 강화시켜서 예.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그 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대상 파트너 국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영향,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